안녕하십니까. 검도의 신남자 잭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랑살랑 일하러 가면서 썰을 한번 푸는데, 이제 호주에 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일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와서 일할 때 세금을 내고 일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금을 받고 일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 문제. 가끔 워홀들 얘기 많이 하시죠. 워홀러들,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 그렇게 세금을 내면은 일단 받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느낌이. 예?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 시간당. 근데 세금을 내면 뭐 8,000원, 뭐 20% 정도 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텍스 잡을 아니고 현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만 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텍스 잡보다 조금 주는 돈으로 받아. 그냥 8,500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학생 비자 때는 세금 안 내는 일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가 20시간 그 제한이 있어요, 한 주에. 그래서 뭐 왔는데 이제 좀 일 좀 하다가 뭐 생활비 말고 학비도 좀 벌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현찰로 받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 말고 그 캐시잡. 우린 캐시잡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해해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막 그런 거 구분 안 지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주권에 이제 들고 궤도가 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텍스잡을 권장하죠. 왜냐면 경력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그 텍스로 그 가늠짓거든요. 내가 아무리 스킬이 좋고 말로 사장님 저 이쪽 분야에서 10년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현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경력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왜냐면 텍스를 내면 텍스 사무소에서 이제 텍스 낸 경력이 있으니까, 아, 여기서 일을 했구나, 10년 동안 일을 했구나, 이 경력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사니까 에피소드를 몇 개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 간호는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간호사가 됐어. 근데 영주권 가는 그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같이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같이 공부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나는 됐는데 그 친구 안 된 거야. 그래서 형, 저 한국 갔다 올게요. 돈이 없어갖고 이제 비자도 끊기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니까 한국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서 이제 소식이 없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가서 못 옵니다. 아니면 뭐 미국을 가고 싶어 N클래스 RN을 공부하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간호 공부할 때 형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니까 하니까 같이 저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애가 좀 맹해. 근데 간호 됐어. 하여튼 공부해갖고 막 페일도 하고 막 어쩌고 해갖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형, 저 호주 왔어요. 그러고, 왔냐? 왔어. 딱 만나서. 그러고,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비자를 학생 비자로 다시 내갖고 왔다고. 무슨 학교 했더니 이제 칼리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교 말고 이제 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좀 학비가 싼 학교가 있어요. 뭐 3개월에 뭐 한 1,100불 내는 그런 학교인데, 그걸 한 1년짜리를 계약하고 온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찾아야 돼. 아니면 1년 동안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갖고 영어 점수를 만들어서 또 직장을 찾아야 되는, 아니면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왔는데 이제 얘가 또 일을 막 구하는데 막 엄청 좌절인 거야. 막 옛날 내 생각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어디 널싱홈에서 이제 캐주얼로 들어가는데 엄청 갈굼당하는 거지. 이것도 안 했느냐 저것도 안 했느냐 그러냐고. 아, 그래? 그래.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물어봤어. 근데 너 한국에 있을 때 뭐 했어? 그랬더니 용접을 했대요. 아, 용접했어? 제가 그랬죠. 아, 나 용접 저기 회사에서 그 용접 그 하는 사람들 지금 구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일단 영주권부터 받고 그 다음에 간호를 할지 뭘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안 돼, 형. 그런가? 왜? 아, 저기 캐시잡이었어.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현금 받고 일한 거야? 그치. 뭐 세무서에 뭐 세금 신고한 것도 없고. 아, 그래? 어쩔 수 없구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형, 어떡하지? 그 비자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기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해도 한국 가야 되나 막. 그런데 야, 솔직히 한국 가면 뭐 하겠냐. 너희가 지금 서른, 지금 거의 지금 서른 중반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잠 기다려봐.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혹시 시민권자인 여자 혹시 없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소개를 받아갖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빠꾸 맞은 거야. 여기서 나이가 한 30 정도 되고 한 32살 이렇게 되고
뭐 영시민권자 있는데 결혼을 안 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 도싱도 아니고 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결혼을 빨리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제 친구 소개시켜주는데 처음에 만난 여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갔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주선자랑 뭐랑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여자친구 마음에 들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82년생 김지영 뭐 책 이런 거, 뭐 남혐 뭐 한남 새끼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 여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딱 그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매너가 없어. 저기 시민권 때문에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동생이 할 말이 없잖아. 나이도 있고 이제 간호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여자 좀 찾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간호사인데 나이는 34이고 아무래도 그냥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찾는다고. 그래서 시민권 있는 아가씨들 있으면 좀 연락 좀 달라고 쫙 연락해서 간호사라고, 지금 간호사로 일도 하고 있다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가 좀 이렇게 한인들 사이에서 좀 좋은 직장인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나자마자 됐든 그런 얘기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에게 영주권을 줄 아가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아는 형님이 이제 비자가 이제 이래서 혹시 이제 뭐 겸사겸사 저도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마무리했는데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완전 뭐 여자가 이제 시민권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 거의 뭐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막 엄청 막 그러고 막 키도 막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두 번째 여자를 이제 소개시켜줬어. 두 번째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다 괜찮아. 다 좋았어. 근데 이 친구도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약간 비자가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주권이 아니고 이제 뭐 워킹 비자였나? 워킹 비자였는데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뭐 비자 스폰서를 받을 막 이런 준비 단계에 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나갖고 이제 이 친구도 마음에 들었어. 근데 문제는 여자가 이제 원래는 그거죠. 이제 스폰서 받을 그 단계여가지고 비자 문제는 괜찮다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여자분은 간호사라는 직장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친구한테. 그리고 이 친구도 뭐 나름대로 아가씨가 인물이 괜찮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어.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오빠가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라. 자기는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맞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한국 사람들 사장한테 이제 스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줘야 되는 막 그런 시츄에이션이 와. 그러니까 뭐 온갖 진짜 개별 지랄 같은 일을 다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또 그렇고 이게 스폰서 비자를 호주에서 변경을 3번인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 변경되기 전에 받아서 이제 된 케이스고, 이제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폰서를, 내가 비즈니스 사장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 내가 얘네 스폰서를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한 8만 불 정도 소득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얘네들이 다른 일 안 하고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러운 게 뭐냐면 계약서 이면 계약인 거죠. 지금 트럼프랑 뭐 할 때 이면 계약 뭐 얘기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 난 이면 계약 할 수 없다고 안 했잖아요. 뭐 일단 그걸 정치적을 떠나서 이 사장이 이면 계약을 예약하는, 내가
너한테 스폰서를 줄 테니까 8만 불에 연봉을 준다고 스폰서 계약을 했어. 근데 사실은 캐시로 매 주마다 얼마씩 줄게. 캐시로 900불을 줄게. 그러면 1년에 8만 불이 아니에요. 캐시 뭐 1000불이면 55만 2천 불인데 그 정도인 거예요. 8만 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캐시로 받으면 이게 스폰서 이게 법이 안 되거든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회사 통장으로 통해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지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뽑아서 다시 그걸 캐시로 사장한테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회사 돈을 사장이 횡령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면 이게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사 돈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고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준다 하고 저임금을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8만 불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5만 불 정도 되는 거지. 한 주에 900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딴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그렇죠. 근데 또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40시간이 이제 풀타임인데 한 주에. 근데 40시간 일 더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자가 약점이 잡히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말을 못 해. 왜냐면 이걸 내가 만약에 여기 고용부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스폰 비자는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돌아가야 돼, 한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그런 걸 아니까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 간호사 오빠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8점 받아갖고 하면 그 오빠가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보고 얘가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형? 공부를 하면서 뭐 할까요? 했더니 나한테 고민 얘기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처음에 말한 약속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헤어져야 된다. 더 정들기 전에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고 또 세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역시 이제 세 번째 여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애가 하나 딸린 돌싱이야. 그래갖고 애가 하나 내 아는 동생은 총각인데.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한 7, 8년 전 얘기니까 거의 10년 정도 돼가는 얘기니까 이 친구한테 얘기했지. 돌싱인데 애가 한 명 있대. 근데 괜찮니? 그랬더니 그 친구도 형, 제가 아무리 비자가 급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사진으로 보면 엄청 매력적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형, 아니라고. 결혼 안 하는 총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갖고 만났어. 네 번째 아가씨. 근데 네 번째 아가씨는 이제 나이도 이제 한 31살인가 그런데 이제 20대 와가지고 영주권 받고 이제 시민권 받고 이제 일만 하다가 이제 혼기를 놓친 거야. 31살이어서. 근데 지금이야 뭐 31살이면 뭐 놓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다 쟁쟁할 때인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매력이 너무 없는 거야. 매력이 진짜로. 그래갖고 딱 외모가 매력이 없어. 뭐 이거 내가 뭐 하나 찍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매력이 없어요. 딱 만났는데 제가 그러는 거야. 형, 이거 아무리 비자가 없어도 이게 저기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한번 만나봐라. 네가 돈도 써보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해봐. 그냥 뭐 첫인상만 갖고 하지 말고 한번.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뭐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 저기 어쩔 수 없지. 뭐 네 운명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3번 정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아가씨 분이 성격이 괜찮은 거예요. 말도 잘 듣고 농담도 잘 받아치고 또 막
뭐랄까 매너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안 해. 혹시 뭐 영주권 때문에 저 만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가씨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내 친구, 내 동생 친한 동생, 그 친한 동생이 이제 애가 이제 키가 180 한 3인데 애가 착하고 순박해. 얼굴도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중매쟁이잖아요. 중매를 했잖아요. 저한테 뭐가 있냐고요? 아니, 없지. 뭐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 형 잘 지내요? 잘 지내지. 형 제가 좋은 거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너만 잘 살면 된다, 괜찮다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도 안 와. 네. 사람이 그래.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뭐 전화해서 뭐 동생한테 그러겠어요. 나도 잘 연락 없으면, 제 모토가 그겁니다. 연락 없으면 잘 살고 있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오랜만에 아는 동생한테 연락 오잖아요. 그 분명히 뭐 있어갖고 뭐 술 사달라 뭐 이런 거야. 그럼 이렇게 받지. 뭐 그리고 뭔 일 있어? 그럼 전화 와. 뭔 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 없으면 잘 살고 있는 거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만 그 범주 안에 떨어지면 따로 전화해갖고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 스케줄이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동생들 다 간호사니까 간호사들을 보면 이제 다 로테이팅 하기도 하고 뭐 데이오프, 그러니까 휴일날 쉬는 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못 만나. 그리고 뭐 휴가철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가니까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예. 아마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무용담으로. 아무튼 그래서 텍스를 안 하고 캐시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뭐 워홀러들이나 뭐 영주권자분들 호주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한국이 좋아,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개인차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 외국이잖아요. 비빌 데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부모님도 한국에 있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친해지고 뭐 하면 좀 의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적당한 직장이 없으면 살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로. 영주권만이 다 해결이 아니야. 진짜로. 제가 지금 여기 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떨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주권은 확실한데 직장이 확실치 않으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일단은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 마지막 학기에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가족을 다 보냈어요. 아들이랑 이제 깐난쟁이 아들이랑 이제 와이프랑 한국에 잠깐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잠깐 있어봐 보냈어.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쉐어로 이제 어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사는 거야.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들어도 슬퍼. 왜 슬프냐면 이분이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공무원 하고 있었던 거야. 지방 쪽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지.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서로 존중해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제 지방에서 공무원 중인데,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호주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민을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의 친구, 호주로 이민 온 사람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매니저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CCTV도 많이 뭐 이게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고 하다 보니까 뭐 매니저 알잖아요. 매니저 사람 그 매장을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식당을 2개를 운영하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을 찾는데
자기 이제 불알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공무원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오면은 그 공무원 월급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와갖고 스폰서 해줄 테니까 매니저 좀 해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와서 일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주권자죠. 왔는데 그런 거지. 식당이 문을 닫은가 망해서 그러면 이 친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았으니까 굳이 이제 한국 돌아갈 필요는 없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이었다가 이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는데 식당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식당이 망했으면 그 친구 어떻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친구분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청소랑은 안 맞는 거지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러면 시간당 뭐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미치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지방직 공무원 하다가 그 돈 뭐 얼마나 되냐고 하고 친구가 꿰매갖고 호주에 와서 매니저로 이제 좀 하다가 망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지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이 청소를 하니까 막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을 못 가. 왜냐면 한국 경기 어렵다 뭐 한다. 한국 가면 뭐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분이 이 사람이 덩치가 좋고 막 눈썰미가 있고 막 좀 막 활발하고 막 토크티브하고 막 사회 친화적이고 이런 분이면 괜찮아. 여기서 그 청소 말고라도 뭐 다른 거 배달 일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뭐 곰방 이쪽 곰방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체구가 작아요. 체구가 작고 지방직 공무원 할 정도니까 호리호리해.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그러니까 딱 보면 신체가 건강한데 키가 좀 작아요. 한 160, 170 언저리.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청소 끝나고 오면 난 이제 공부하느라고 막 도서관 갔다 왔다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집에만 박혀 있는 거야. 그냥 아침 한나절 청소 있잖아요. 새벽 5시부터 뭐 11시까지인가? 그 청소하고 나면 그냥 집에서 그냥 뻗어서 자는 거야. 자고 일어나서 그냥 라면 한 끼 먹고 약간 일은 하니까 뭐 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녁에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한국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가고 싶은데 왜냐면 그쵸? 청소는 솔직히 스킬이 있는 잡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부지런히 그냥 깨끗하게 그냥 먼지 털고 닦고 쓸고 베큐하고 그러면 되니까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임금이 낮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바닥 왁싱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뭐 컨트랙 같은 거 막 자유롭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사장님 여기 청소 뭐 얼마 하십니까? 제가 단가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죠. 그러고 막 이게 막 컨트랙 돌리고 막 이런 머리로 하고 그러면은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죽었어. 그냥 마지못해 숨쉬고 사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한국을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집에 가야지. 근데 뭘 하지? 막 이런 거예요. 왜 한국에서 지방직 공무원 하다가 여기 왔다가 기술이 없는 거지 기술이. 그런 사람 보고 호주가 뭐 하늘이 파란데 그게 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늘이 파랗고 그럼 뭐야? 하늘이 파라면 뭐 바다가 맑아. 그럼 뭐해? 바다가 맑아.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자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늘이 파란 게 정말 아름답고 파랗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바닷물이 깨끗해서 야 낚시하면 진짜 재밌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 뭐 그거 뭐 가면 뭐하냐 그거 뭐 시끄럽기만 하고 춥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형편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 보면은 그렇죠. 안정된 직장을 못 가지면 살기 힘들어요. 여긴 저희 같은 경우 이방인이잖아. 난 인정해요. 난 이방인. 왜냐면 제가 간호사로 영어를 한다고 해도 가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갯날. 아, 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 이해했다니까. 아니야, 너 이해 못했어.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이해 못해. 쳐. 왜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와도 월급을 괜찮게 주니까 그냥 자존감이 망가지지 않고 자존심도 뭐 그렇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너는 나를 무시해라. 괜찮다. 나는 오늘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기서 잘하게 잘 자니까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텍스잡과 캐시잡의 차이가 그거. 그 친구는 캐시잡으로 청소를 하면서 힘든 거야, 마음이. 왜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력 인력도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텍스잡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봉쇄기 때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제 소득 신고를 완전히 충분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 연에 뭐 한 60만 불 정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총 매출이 이제 60만 불이니까 뭐 렌트비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센터링크, 이제 동네 동사무소 같은 데가 이제 센터링크인데 거기다가 이제 카운슬에다가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봉쇄 때문에 사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 그거를 소득 신고를 매년마다 딱딱 갱신해갖고 항상 일정하게 작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뭐 몇 년 동안 60만 불의 소득이 있었네. 그러네.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를 호주 정부에서 60만 불을 그 사람한테 60만 불까지는 아니고 소득의 90%까지를 준 거예요. 너네 직원도 지금 월급 줘야 되지. 그러고 너네 렌트업자 렌트 하신 거기 렌트한 데 그 빌린 데 장소에다가도 돈 줘야지. 그리고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그 소득 보존을 해준 거예요.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텍스잡으로 일한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일하다가 뭐 다쳤다거나 뭐 그러면 그 보험 처리할 때 그 소득에 대한 그 부분을 95%까지 1년인가를 해준대요. 캐시보다는 텍스잡이 레코드 그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이 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없긴 한데 보상금이 꽤 커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